이렇게 수행 지침 1, 이렇게 앞으로 한 몇 가지, 이렇게 실제로 날마다 수련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수련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실제 날마다 하는 그 수련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멍하니 습관적으로 하는 수련은 결과가 뻔하다. 명확히 수련하라.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렇게 그런 상태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했던 것들이 습관으로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갈무리하고 수련이 효율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이렇게 그 결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을 수련자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거죠.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있던 없던 내가 어떻게 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수련을 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수련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특히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 같은 것을 하면서 병행해서 수련까지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수련 시간을 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수련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정도를 넘어서서 내 수련이 변화하려면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하는 수련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련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어떤 자기 인식, 수련에 대해서 자기 인식의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황이 그렇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수련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틀린지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고 계속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둑 같은 경우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분들이 한 몇십 년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뭐 이세돌이나 이창호나 조은현 기사같이 한때나마 세계 제1의 기사가 될 수는 없죠. 그게 왜냐면 그냥 내가 하는 노력은 이렇게 특이점을 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수련하는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시간이 길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10초, 15초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수련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멍하니 습관적으로 하는 수련은 결과가 뻔하다. 명확히 인식하고 명확히 수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수행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식 준비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조라든가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좀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련에 들어갈 때 이렇게 수련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1, 2, 3번의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수련자 개개인이 재인식을 명확히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하는 수련의 근본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맥하게 존재하는 그런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각각의 수련에 맞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들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로 나뉠 수도 있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질 수도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수련에 있어서 내가 현재 지금 어느 단계의 수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단계의 수련을 똑바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내가 지금 수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내 단계의 수련을 할 건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습을 할 건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내 단계의 수련을 할 건가 복습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내 단계의 수련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완은 어떻게 하고 뭐 호흡은 어떻게 하고 혹은 이렇게 수련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뭐 진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신법 같은 것을 걸고 수련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법이나 진언을 어떻게 걸 것인가 이렇게 명확하게 세팅을 하고 정하고 수련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인식을 하신 상태에서 수련을 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 초급자일 때는 이렇게 초급자 중급자일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수련하던 결과는 어느 정도 이상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목표 설정을 하면서 수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고급 단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고급 단계를 뛰어넘어서 특이점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내력이 돼서 이렇게 그 특이점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수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명목상인 단계는 이렇게 변화할지 모르고 이렇게 상승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수련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1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이 수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뭔가 깨달은 척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한꺼풀 벗겨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수련의 종류와 목표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수련의 근본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일맥일통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수련의 단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단계에 대한 의의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재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나는 어떻게 이제 수련을 시작할 것인가 뭐 이완은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진언이나 신법은 어떻게 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수련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련을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이거를 하시면 이렇게 비효율성이 굉장히 증대됩니다. 수련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과 수련을 시작하면서 정리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이게 습관으로 안착을 이렇게 시키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련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면서 집중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을 하시기 전에 이것들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련을 시작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전호흡 종류의 기수련, 에너지 수련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단전호흡이나 기수련, 에너지 수련의 근원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양신이라든가 어떤 에너지체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런 에너지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에너지체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체를 만드는 어떤 방법, 근본 원리,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체를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근본적인 방법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 같은 경우에는 연정화기, 연기화신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정화기, 연기화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단전호흡의 단계에서 뭐 이렇게 전신주천이 있을 수 있고 소주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소주천 단계다. 그러면 그 소주천의 정의가 무엇인가? 의의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련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임동양맥을 유통한다. 유주 방향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로, 이렇게 호흡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필요하다면 진원이나 신법을 어떻게, 언제, 어느 때 이렇게 걸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정하는 거죠. 이렇게 수련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이렇게 진원이나 신법을 거시는 것보다는 3호흡 내지 5호흡 정도 이렇게 나 자신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볍지만 또한 이렇게 좀 진중하게 이렇게 진원이나 신법을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좀 효과가 좀 더 이렇게 높아져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련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수련자들이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너무 많이 잊어버립니다. 또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30분을 수련하던 40분을 수련하던 이런 과정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10초나 5초 정도 안에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과정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수련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목표가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모호해져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습관적으로 수련할 때 보면 멍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수련이 단전호흡이나 뭐 차크라 수련 같은 에너지체 수련인데 그냥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탐구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이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하고 분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냐면 그게 이렇게 습관으로 안착이 되면 나중에 그 길이 열려가지고 내가 수련을 하려고 앉으면 자동으로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단전호흡 수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상 수련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때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서로 이번 시간에 내가 잡념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수련하기보다는 좀 나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차라리 이것처럼 아예 목표를, 이번 타임의 수련 목표를 내가 평소에 하던 수련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호흡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설정을 하고 만약 그렇게 그런 수련을 하신다면 특별히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필요성으로 많이 하면 소모적인 양태로 오게 되죠. 무엇이냐면 그런 거라도 내가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 의도를 했다는 걸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냥 멍 때리고 수련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그렇게 멍 때리고 수련하는 것이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되고 그것이 습관으로 안착이 되면 정말 이렇게 고치기 힘든 그런 양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수련의 근본 목표, 그 다음에 일통하는, 이렇게 쭉 관통하는 그런 근본 원리 이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보고, 지금 현재 나의 단계를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지금 내가 수련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무슨 수련을 하고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 명확히 정리해보고 수련에 들어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합당한 노력하고 이렇게 효율성과 가능성을 최대로 높여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혹 이렇게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다른 거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루에 5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안 되면 뭐 3분 정도? 5분, 3분 수련하는데 5초, 이게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5초나 10초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 수가 있어요. 5초나 10초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3분이나 5분 이렇게 수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 3분하고 5분이 굉장히 다른 3분과 5분이 됩니다. 그냥 하는 30분, 1시간 수련보다. 내가 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수련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수련자분들께서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안 해요, 수련을. 그냥 안 합니다. 그리고 자위를 하죠. 이렇게 나중에 여유되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유될 때는 또 다른 게 생기죠. 여유가 있으니까 재밌게 놀 거리가 많죠. 논의로 바쁘죠. 또 이렇게 수련 안 해요. 결국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또 이렇게 수련을 안 하게 됩니다. 핑계는 끝이 없거든. 그리고 솔직히 수련이라고 하는 게 재미있지는 않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되 3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목표 설정을 하고 수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러시면 5초도 채 안 걸려요. 어차피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한다면 이렇게 5분 하더라도 그 5분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결국 이렇게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수련을 준비하고 그걸 이렇게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또 수련을 잘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수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명확히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수련자들을 보고 이렇게 지도도 해봤는데 이렇게 수련을 정말 잘하는 것과 특이점을 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 나가요. 그리고 내가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면서 수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수련하시는 분들과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루하루가 쌓이기 시작하고 1년, 2년, 3년, 5년, 7년 정도가 지나면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수련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수련을 하게 돼요. 그런 경지까지 가기가 좀 지리하죠. 지겹고 힘들고 재미없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내 수련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신우일신의 수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해야 하는 것은 해야만 합니다. 뭐 시간이 없고 바쁘고 집중이 안 된다면 거기에 맞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나의 환경 속에서 최대한 발버둥 쳐서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수련자들이 그냥 아예 놔버려요, 수련을. 아니면 의무방어적인 성격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거나. 참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수련을 막상 이렇게 할 때, 하기 전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내 수련을 한번 정리하고 수련을 시작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수련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수련을 오래 한 사람인데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 물론 시간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변한 건 있지만 수련을 통해서 변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상한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수련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공부가 이상한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게 잔소리를 하는 것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좀 잔소리도 좀 재밌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또 월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낼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푹 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